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는 이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어. 왜?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보로 알고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하고 색하고 만났을 때 시각 현상이 일어나야 우리가 이런 물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닌 거 확실하죠. 눈이 보는 거 확실합니다. 보는 거 아닌 거.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습 연습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연습하라고 제가 썼냐면은, 첫째는 전체로 보기, 둘째는 쪼개서 보기, 셋째는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렇게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마 그렇지? 전체로 본다. 전체로 본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전체로 본다는 것은, 만약에 이 책이다 이러면은 내 눈에 지금 이거 책으로 보이죠. 그러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이 인형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것은 벌써 앞에서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로 지금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데, 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게 됐느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도반하고 이거를 통화를 상당히 오래 했는데, 어떻게 모습 공식을 하는지 몇 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이거 모습 공식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래서 자꾸 모습 공식을 하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왜 하는지, 모습 공식이 왜 중요한지,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내가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공식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경전 공부를 해, 막 연구를 해, 막 절을 해. 돌아서면 꽝이야. 아는 것도 없고 자기가 내 살림이 하나도 없어. 그거 왜 그러냐? 실제로 안 했기 때문에. 이치대로,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내가 지금 우리 도반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뭐 정견도 못 세우고, 근데 모습공식 하면 무조건 정견이 서요. 그건 내가 100% 보증을 하죠. 근데 설사 정견을 못 세운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생활 하는 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공부입니다. 이 모습공식은. 적어도. 그래서 모습공식을 연습할 때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습공식을 연습할 때는 가장 먼저 눈으로 보는 모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은 우리의 감각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리로 해도 좋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상황도 있지요. 그렇죠. 눈의 기능상의 이상이 생기면요, 그럼 소리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자, 1번 전체로 보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연습하면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분별 망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한 번에 낚시에서 한 마리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한 번에 하나씩 콕콕 걷어 잡아서 연습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걷어 잡는 게 어려워요. 만약에 이렇게 책을 보고 책이 있으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덜러덩 이렇게 보거든.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제가 그 어저녁에 그 할아버지를 못 봤듯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안 보면은 눈에 다 보여. 지금 어마무시하게 보여. 생각도 어마무시하게 흘러가고 있어. 어쩌니 저쩌니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소리도 어마무시하게 들리고 있어. 그러나 하나도 내가 붙잡지를 않으면은 그건 그냥 그대로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한 개를 아주 짬지게 콕 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책이다 이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하면은 요 책에다가 눈을 딱 갖다 대고 마음을 딱 붙여야 돼. 사람이 보는 데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보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명이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엔 눈이 있어야 되죠. 이 비춰야 되니까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밝음이 있어야 돼요. 밝음이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 어둠만 보여요. 어둠만. 그래서 이는 물체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오지요. 이 지혜를 닦는 사람은 해가 있는 밝음이 있어서 종종색 모든 물건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 이런 밝음이 없으면 못 봐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대상. 예? 뭐요? 대상. 대상이 있어야 되죠. 물론 그 대상이 있어야 되죠. 자, 대상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100번은 했을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필요한 요소가 뭐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육식이에요. 의식, 육의식, 분별을 하는 마음이 보통 우리가 쓰는 마음을 육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식이라고 해요. 늘 분별을 하지요. 분별한다는 게 나쁜 뜻도 있지만 뭣도 있다. 이게 책이구나. 이 책은 초록색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분별하는 거고, 또 내가 있다, 너가 있다 하는 게 또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이 모습을 걷어잡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눈에 딱 이 책을 이렇게 딱 하면 이 책이 안 보여요. 이 책을 보려면 일정 공간이 있어야 보여요. 그래서 이 하나의 형체, 물체를 보는 데는 이런 많은 말하자면 요소들이 결합을 해야 정말로 이 책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냥 뚝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도 있어야지, 책도 있어야지, 밝음도 있어야지, 공간도 있어야지, 내가 이것을 분별하는 그 의식도 있어요. 의식도 있어야지. 이래야만 이 하나의 책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의 낚시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만 착 걷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볼 때 여러 개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한 개만 딱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책상을 본다 하면 책상에다가 내 눈과 내 마음을 딱 붙여놓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붙잡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생활할 때 보면 잘 못 붙잡아요. 그냥 술렁술렁 다 넘어가요. 그래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내가 일어났을 때 낮에 저녁에 6개씩 내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것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어느 날 그 하는 것이 만약 우리 일과 굴리기처럼 어떻게 된다? 뭘 하다가 보면 이력이 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이제 아침에 저도 딱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우선 천장이 보일 거 아니에요. 천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천장.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거기 가만 누워서 보니까 창문이 보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개를 해도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내가 딱 내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간 창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불 변한다. 헛것이다.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도 6개만 해요.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지금 천장과 바닥과 양쪽 벽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공간이 생겼죠. 그 공간이 모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천정하고 바닥하고 벽이 있음으로 해서 생긴 하나의 공간. 근데 그게 다 터져버리고 나면 그 정해진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 공간하고 바깥 공간하고 같은 거지, 실은. 그래서 공간. 또 내가 창문도 보고 또 그것도 보고 천장도 볼 수 있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까마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밝다는 것도 그건 줄 알아. 모습인 줄 알아. 이 밝음이. 사람들이 밝음, 어둠, 또 그 색깔, 또 표정, 이런 표정, 또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모습인 줄 잘 몰라요. 그런데 요거를 쫙 하다가 보면 다 모습인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모습이구나라고 점차 영역이 확대가 돼. 그러면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것부터 쭉 가다가 보면 나중에 소리도 이것도 모습이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3년은 해야 능엄경반에 넣어준다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이거를 안 하고 능엄경반에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실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실은. 왜? 그거 말풀이만 낼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무슨 상관이요. 소용이 없거든, 결국은.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인연과 조건으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는 평가가 있는 것을 하나씩 콕콕 걷어잡아서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 밝음, 어두운 표정, 움직임 등이 전부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네. 이거 깨닫는 거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어둠도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이런 거하고 진짜 어둠을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하는 거하고는 영 다른 것이에요. 진짜 어둠이 모습이네. 진짜 밝음이 모습이네. 왜? 밝았다 어둡다 밝았다 어둡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요.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딱 할 것이 뭐냐? 변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변한다.
앞에서 이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뭐 그 변한다 해서 엄청 해대고 왔는데 지금은 그걸 지금 하지 않으니까 자, 변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홍정아 도반님. 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예.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 뭐? 변한다. 변한다. 또 다른 말로. 자체성이 없다. 말은 맞으나 예,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자, 1초 도반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것이다. 가짜다. 이제 앞에서 다 나와버리면 뒤에 사람 할 거 없지. 이제. 자, 명산도가님. 정체성이 없다. 그 다음에, 저기, 효정도가님. 머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연숙도가님. 생멸이 있다. 응? 생멸이 있다. 생멸. 변한다라는 것은요, 생멸이에요. 지금 내가 손을 이랬다가 한 게 생멸. 엄청난 생멸로 뭐 된다? 이 손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손을 한번 올리는데 커트로 찍으면 25장의 그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야 뜨르르 연결이 되면 손이 착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 불가사의한 것 같아. 우리는 여사로 보지. 이런 걸 여사로 보지. 생멸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한다의 이치를 알면 내가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생멸의 이치를 아는 거지요. 우리의 불교 공부의 모든 것은 생멸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변하는 거 알면은 맨날 변하는 거 알면은 깨달음이라고 2011년 모습공식 시작할 때부터 내가 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콕콕 찍어서 얘기를 해야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아니더라고. 이거를 콕콕 찍어야 된다. 변한다는 게 뭐야?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나오면 사라지죠. 다른 말로 하면 생멸이에요. 모든 모습은 생겼다가 생기면 반드시 사라져요. 생기면 반드시 사라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고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도 반드시 생기면 사라지고 소리도 반드시 생기면 사라져. 그 다음에 맛도 그래 온갖 것이 다 뭐다? 이 생멸이에요. 우리도 지금 몸뚱이가 생겼다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생사문제 해결이라고 하죠. 몸뚱이만 생사문제 해결이 아니죠. 윤회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뭐다? 다시 업을 종자를 팔식에다가 짓는 거지요.
업식을 거기다가 짓는 거죠. 그러니까 생멸 문제라는 거예요. 생멸 문제. 변한다라는 것은 생멸. 자, 다 같이 해요. 변한다. 시작. 변한다. 생멸. 네, 다시. 변한다. 생멸. 변한다. 생멸. 그래서 그러면 생멸 문제를 변한다. 생멸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파악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냥 생멸 변한다 이래 갖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쪼개기라고 했어요. 쪼개기. 자, 쪼개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기, 모양, 색깔, 계층을 하나씩 분리해서 봅니다. 이것을 쪼개서 본다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의 변화가 없으시다 없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분심 변화가 없으시다 없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숫자 변화가 없으시다 없었다. 그러면 시라는 것이 원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시계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뭐 이렇게 말마디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공부예요? 말마디만 알아가지고. 내가 기억이 없어지면 그것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그 자체성이 없다, 그거 한 몇 년만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말, 그게 뭐였지, 이랍니다. 입에 달고 사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 자, 요 책이 있어요. 요 책이. 내가 좀 흥분을 자꾸 하죠. 너무 안타까워서 모습 공식을 지금 내가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제대로 모습 공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그대로 실천을 해야 이것만 하면 그대로 새말귀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 살림이 완전히 생겨버려. 그래서 경이나 논을 본다 이랬을 때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낱말이 어색할 수는 있죠. 내가 그런 낱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검색을 하든지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고, 내가 이거를 충실하게 하면은 그런 거를 뭘로 들어가느냐? 뜻으로 들어가거든요. 말마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이런 단어의 뜻이구나 하면은 그냥 그 뜻을 알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쑥 말마디로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보세요. 지금 왜 쪼개냐? 자, 지금 여는 책이 있으면은 책이 생이죠. 책이 있는 거잖아요. 생이에요, 생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생이냐? 진짜 생이냐? 한번 진짜 생인지 알아보자는 거지. 그러면 책 프레임 떼고 책장 다 떼버리고 우리 다 해봤잖아요. 책 한 개, 한 30개 나와요. 이걸 전부 쪼개서 보면
그러면은 전부 다 쪼개버려. 이게 지금 몇 페이지야? 뭐 껍데기 떼고 뭐 떼고 하면 한 280페이지 정도 되는데 280페이지 장 다 떼버리고 껍데기 다 떼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책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이런 책, 이 책장 이거 하나 가지고 책이라고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책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책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책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름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명. 근데 그게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있나?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게 책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책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백궁 선생님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 몸뚱이를 팔대로 떼고 뭐 떼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범 다 떼고 나면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 요소들이 모였을 때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소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예전에 그 사람한테 붙어있던 팔, 이렇게는 팔이 따로 떨어지면 팔 이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 그 팔을 보고 이거 사람이다 이렇게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생은 아니죠. 생인 듯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막 풍화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라져요. 생했으면 반드시 사라져. 이런 생각하면 그 생각이 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져버려. 또 막 좋은 일이 있어. 그럼 또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사라져버려. 또 어려운 일이 다가와. 또 어려운 일이 계속 있느냐? 또 사라져버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계속 그러네. 그래서 쪼개기에서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일체의 모습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게 자체성이 없다라고 돼 있죠. 뒤에 이름은 있으나 그 이름 이꼬르 책 이꼬르 실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책 이꼬르 실체가 아니에요. 책이라는 이름 이꼬르 책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쪼개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자꾸 쪼개봐. 자꾸 쪼개보면 지금 이 컵이 있으면은 이 컵은 뭐 도자기로 돼 있고 색깔로 돼 있고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다 쪼개봐. 전부 쪼개보면 컵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이게 컵 이꼬르 실체가 될 만한 물건은 없는 것이네 라는 것을 쪼개기에서 어떻게 된다? 실제로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 책상이다 이러면 책상 위에 판이 있고 다리 4개가 있고 그거를 또 이어주는 이음새가 있고 그 나무 재질이 있고 색깔이 있고 아주 책상 하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요소를 전부 다 분리를 해버리면 책상이라는 게 없어요.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책상 이꼬르 책상이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자기가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책상을 볼 때도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지. 실체가 없는 것이지. 실체가 없네. 다른 말로 하면 헛것이지. 헛것이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헛것인 것을 실체가 없고 이름뿐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바른 견해지요.
바른 견해로 그것을 관찰을 하면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많은 망상 분별이 그치죠. 그래서 관찰 다음에 멈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멈춤이 일어나요. 멈춤 뒤에라서 부처님의 그 바른 이치대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습공식은 직관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 모습공식은 활구예요. 활구, 수구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그런 말마디가 아니에요. 그래서 쪼개서 보는 데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여기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도 내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요거 이런 분이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봐도, 남편을 봐도, 엄마를 봐도, 자기를 봐도 요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네. 나를 봐도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네. 그 무엇도 실체가 없는 것이네. 다른 말로 하면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는 것을 자꾸만 거기다가 내가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쪼개서 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란다 경인가? 거기 보면 왕에게 그 존자 이름을 모르겠는데 나가세나 존자가 미란다 왕이죠. 미란다 왕에게 이 법을 설하면서 수레를, 그때는 그 당시에는 수레죠. 우리는 요새 뭐 자동차 이러지만 수레를 가지고 법문을 합니다. 2바퀴 떼고 그 안에 있는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수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쪼개기예요. 쪼개기에서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이름뿐이구나. 이름 이꼬로 말하자면 저기 에어컨이다. 에어컨이라는 실체, 그 이름에 맞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한 요소들이 모이면 에어컨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가 그것이 다 분리가 돼버리면 에어컨이라는 거는 공중에 둥둥둥둥 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걸 뭐라는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진리.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을 해놓은 거거든. 결론적으로 말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쳐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회적인 통념이나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처음에는 그 모습공식을 하게 된다니까요. 왜? 변한다 하면은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아주 깊은, 말하자면 그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나요?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 말뜻을 이해를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사회적인 통념을 싹 버렸을 때 그 말마디가 나에게 깨침으로 오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쪼개기에서는 이것이 파악이 돼야 돼요. 파악이 돼야 돼요. 실체가 없는 것이. 그 다음에 봅시다. 쪼개기에서 실체가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비롯해서 세상 모든 것이 이름뿐이네. 이름뿐이잖아. 이게 헛것이잖아. 이렇게 어느 정도 뭐라고 하나 좀 거기에 대한 이치가 이해가 됐어.
파악이 됐어. 그럼 세 번째,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마우스라는 거는 있지만 이미 내가 두 번째에서 마우스를 다 해체를 해봤거든. 마우스를 해체를 해보니까 이 마우스라는 것은 그냥 이름은 있으나 마우스 이꼬르 실체는 없더라. 이름은 있어. 그러니까 마우스를 볼 때 이것을 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봐. 자, 변하는 도리가 뭐라고 했죠? 네? 생멸. 마우스가 생겼으면 반드시 사라진다. 이게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진다. 이 생각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진다. 생멸의 도리로 보는 거예요. 생멸의 도리로. 이게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변하는 도리로 봐.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도 그렇고, 귀로 듣는 소리는 더 좀 쉽죠. 소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그냥 이해가 되죠. 근데 눈으로 하는 건 좀 어려워도 눈으로 하는 것을 많이 훈련을 해놓으면요, 귀로 하는 거, 맛, 신체 접촉도 그렇잖아요. 딱 부딪히면은 접촉이 있어요. 따뜻하다. 근데 따뜻하다는 게 실체가 없거든. 뛰면은 따뜻하다가 사라져. 그래서 따뜻하다라는 것이 했다가 뛰면 멸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습은 생멸로 보는 거예요. 모든 모습을 생멸로. 그렇게 되면 차원이 달라져. 공부가 생멸. 우리 불교 공부는 결국은 뭐예요? 생멸 공부예요. 생멸 공부라고. 생멸 공부를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면 정견이 서버려. 왜? 생멸의 헛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내가 결정이 되고 마음에 생멸 전부 다 생멸 생멸은 전부 다 헛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면은 어떻게 되냐? 본래 우리의 그 법신자리는 뭐라고 했죠? 청정해. 청정하다는 것은 생멸이 없는 자리거든. 생멸이 없는 자리에서 생멸을 지금 놔두고 있거든. 생멸이 없는 자리에서 생멸을 놔두고 있는데 우리의 무명이 뒤바뀐 생각이죠. 뒤바뀐 생각이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뒤바뀐 생각이 이 생멸이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거기에 퐁 빠져버려. 퐁 빠져버리니까 요 생멸이 일어나는 본래 우리의 청정한 상주하는 변함이 없는 그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멸이 없는 자리를 먼저 막 찾으려고 하지만 생멸이 없는 자리는 생멸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얘기거든. 맨날 생멸에 들어앉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간화선도 뭡니까? 생멸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잖아. 온갖 망상, 온갖 그런 번뇌 망상을 완전히 다 차단을 시켜. 뭘로? 의단으로, 의심하는 그 뭉치죠. 뭉치로 딱 차단을 시켜. 차단을 시켰을 때 생멸이 떠난 자리가 드러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습 공식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모습 공식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습에 집착이 덜하거든. 집착이 덜했을 때 지혜가 솟아나서 그 지혜가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 말은 위에서 쪼개기를 다 해봤어.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만법이 일체 만법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백공 선생이 지도리라고 한 거예요. 진리, 허공 이런 거 다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허공에 들어앉고 진리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모순놀이죠. 그건 빌려온 이름이에요. 마우스도 빌려온 이름이죠. 나라는 것도 빌려온 이름이죠. 전부 빌려온 이름이에요. 빌려온 이름인데 이름을 빌려와 놓고선 빌려올 때 누가 빌려와요? 우리가 빌려와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퐁당 빠져버려. 그래서 거기서 못 태어나 이러면서. 그래서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쪼개기. 내가 만약에 굉장히 불안해요. 이렇게 정말로 좋은 그건데 이 공부는 진짜 좋은 공부예요. 내가 되게 불안해. 요새 우울증 환자가 엄청 많다고 해요. 불안해요. 불안하면 그 불안 이꼬르 불안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체는요. 근데 요 불안하다고 포장이 되어 있는 이름에 포장이 되어 있는 그 말하자면 상황 그것을 마우스를 이게 쪼개듯이 쪼개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 상태를 지금 우울증 환자가 내가 우울증 환자면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상담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지금 우울증이 있는 그 우울함을 쪼개서 그 근원으로 보고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상담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울증은 아니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러면 가만히 우울이라는 그 이름을 놓고 우울이라는 이름 내가 지금 우울하다면 우울이라는 이름을 놓고 그냥 가만히 좀 보고 있어. 보고 있어라. 보고 있으면 왜 이 우울을 하자면은 구성하고 있는 요소 이것을 자기가 하나씩 둘씩 쪼개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서요. 이제 여러 가구가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들락날락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을 임대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자꾸 고쳐줘야 될 게 많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툭 전화가 오면 좀 마음이 불안한 것이에요. 또 뭘 고쳐주려고 하나? 또 뭐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내가 그 불안한 마음을 가만히 놓고 보았어요. 이 불안의 그 속에는 뭐가 있니? 내가 이 전화가 왔을 때 좀 불안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불안함 속에 뭐가 있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걸 봤어요. 보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손해를 보고 싶지 그럼 또 뭘 고쳐줄라 하나?
또 뭐 이사를 한다면 상당히 이제 금전적인 손실이 많아지잖아요. 이사를 들락날락 하면은 임대료 저기 중개 수수료도 있고 다시 도배장판도 다 해줘야 되고 웬만한 거 다시 다 해야 사람이 일단 살기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한테서는 굉장히 손해지요. 손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이익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내 돈이 자꾸만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걸 딱 알게 됐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봐. 이거 모습공식 실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딱 오면 그 다음부터는 딱 그냥 막 에라 돈 나갈 때구나. 지금은 돈을 써야 될 때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싹 없어졌어. 무슨 말이야? 내가 돈을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에요. 내가 그 밑에는 뭐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 밑에는 뭐예요? 내가 있다. 파고 들어가면 그렇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을 건데 나에게 손해가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게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딱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지금은 돈을 쓸 때 그래서 그냥 쿨하게 쓰자 이러면 막 딱 그런 게 없어져. 이거를 어쩌고 좀 아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막 마음이 막 불안한 것이에요. 그런 이제 일례를 들면 그렇더라. 그래서 자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은 이라는 이름을 지지하고 그냥 시대를 봅니다. 그러면 시의 시를 볼 수 있게 되고 시신과 분침의 모든 소리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변하는 도리로 본다고 말합니다.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하는 도리로 본다는 것은 생멸 이름 붙이지 않고 생멸의 도리로 쭉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생하면 멸이죠. 생하면 멸이니까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거기에 붙이지 않고 그 상황 있는 대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 우리 인생살이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와 다른 사람의 관계, 생활의 관계, 사업, 세계의 관계,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런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그 부처님의 인연법만 사람들이 정말 천분의 만분의 일만 알아도 세상이 이렇게 정말로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우리가 지은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는다. 이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딱 지으면요. 내가 지으면 그 팔식이라는 아리아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리아식에 그 지은 것이 종자, 씨앗으로 딱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서 그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 가면 발화를 딱 해요. 발화를 해서 이게 딱 꽃이 펴버리네. 좋은 말로. 그러면 그것이 내가 만약에 살아갈 때
뭐 원수가 된다든지 좋게 된다든지 나쁘게 된다든지 상황이 어렵게 된다든지 뭐 좋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전부. 그러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종자에서 꽃이 피어서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종자를 심을 건가? 안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인과법을, 인연법을 연기법이라고도 하고 인연법이라고도 하고 인과법이라고도 하는데 천분의 만분의 일만 알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사회가 세상이 힘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변하는 도리로 본다. 우리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요건 입에 붙었어 지금. 근데 그것을 변하는 도리로 봐라 이러면은 몰라. 변하는 도리로 어떻게 봐야 돼? 변하는 도리로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물어. 변하는 도리로 어떻게 봐요? 생, 멸, 생, 멸, 생, 멸. 안다? 이런 것도 생. 조금 있으면 멸. 모른다? 생, 멸.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 생멸을 끊어버리라는 거거든. 원광도바님 새로 오셔서 이해되십니까? 그 생멸을 거기서 딱 끊으면 안다 모른다에서 일어나는 파생상품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찰떡처럼 덜러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문어발처럼 막 다른 막 분별망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그걸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단순한 마음이 돼요. 단순한 마음이 돼요. 사람이 단순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단순하다라는 것이 뭐 멍청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다는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처럼 천진한 마음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나 봐요. 그게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딱 표현을 하고 이렇게 분별망상을 그렇게 달라붙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될 수 있지. 될 수 있지. 왜? 본래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니까. 될 수 있지. 지금은 분별망상으로 많이 더럽혀져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냥 그것을 회귀하는 거죠. 내 마음자리를 회귀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생멸 하는 그 분별심만 사라지면 바로 청정한 마음이라. 뭐 청정한 마음 따로 막 찾으려고 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골아파 그냥. 막 찾으러 쫓아다녀. 쫓아다니는 건 누구냐? 망아라고 하는 거예요. 망아. 거짓 나. 그 망아가 찾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몰라. 이게 번뇌죠. 망아가 번뇌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하면 요 마우스가 그죠? 생멸의 도리로 보는 거죠. 마우스를 생멸.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는 내가 정말로 이 의식이라는 육식 의식이라는 것은 아주 인식할 수 있는 건 아주 손톱만큼이에요. 정말로 아주 미소해요. 그 의식이라는 것이 몽중의식이 있고 또 정중의식이 있고
이렇게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잠을 푹 자야 된다. 잠을 푹 자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그 꿈 속에서 내가 낮에 망상을 피웠던 게 쓰레기를 전부 다 치우고 정리정돈을 해.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면 쓰레기 다 버릴 거 버리고 정리정돈을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내가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직접 해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네 라는 것을 본인이 실제로 깨달아야 된다는, 깨달은다니까 막 손가락에 불 붙여서 하늘로 막 날아가는 줄을 아는데 변한다. 변한다라는 게 실제로 뭔지, 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고정관념인지, 이런 것을 실제로 자기가 깨닫는 것이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벗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요. 우린 늘 얘기하죠. 당장의 마음이죠. 현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우리 못 있어요. 과거 아니면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now and here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now and here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태리 이름 뭐지? 이렇게 이름도 오래 안 쓰면 입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톨레? 아니요. 저기 묘강아, 그 사람 이름 알지? 에크리폴인가? 에르하르트 톨레인가? 에크하르트 톨레인가? 그 사람 되게 유명하게 책도 뭐 많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건 now and here이에요. now and here이 당장의 마음이잖아요. now and here 하니까 뭐가 되게 이제 그게 이제 당장의 마음. 본래 우리의 청정, 강명한 마음. 그 자리에 우리 허공으로 쓰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백분 선생님 건강경 듣는 날인데, 하하하, 2시간을 그냥 해버렸네.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는 방법이에요. 그 모습 공식에서 정말로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모습 공식에서. 그렇게 하면 변하는 도리로 생멸의 도리로 이름 붙이지 않고 생멸의 도리로 보기 시작하면 그냥 본래의 나는 본래 허공으로 쓰인다. 나라는 것이 늘 관객으로 있다가 그냥 내가 그 허공 스크린 안에 들어가 버려요. 내가 더 이상 관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늘 자기가 관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하면 더 이상 나는 관객이 아니에요. 그냥 허공 스크린에 있는 큰 거울, 대원경지라고 하죠. 큰 거울에 있는 하나의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안심이 돼요. 안심인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전에는 공부가 시작이 안 됩니다. 왜? 맨날 둘러보고 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모습 공식을 처음 할 때 팁을 하나 준다면 내가 모습 공식을 은장도라고 했어. 은장도. 그래서 이 나를 새파랗게 갈아야 돼. 횟집하고 정육점 가보세요. 그 칼 안 좋으면 사람 손목 다 나가버려요. 안 썰려. 그래서 그 회칼이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폭력배들 회칼 들고 막 다닌다. 그거 뭐
그냥 잘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은장도를 새파랗게 나를 갈아야 돼. 갈아서 처음에 하는 방법은 무조건 자르기. 무조건 그 어떤 모습이 와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다. 무조건 자르기. 사정없이 자르기. 이것이 1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무명업식이 워낙 두터워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그거 두면 안 돼. 여유를 두면 안 돼. 무조건 잘라야 돼. 무조건. 내가 참선을 할 때도 뭐 막 경계가 난다. 무조건 잘라. 내가 뭐 어떤 것도 조금 안다. 무조건 잘라. 모른다. 무조건 잘라. 미하다. 무조건 잘라. 어렵다. 무조건 잘라. 내다. 무조건 잘라. 무조건 잘라요. 무조건 잘라. 무조건 잘라야 돼요. 이것이 팁이에요. 팁.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